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국제 무대에서 망신주려 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제네바 유엔 본부. 일본이 1시간 동안 한국을 공격했어요. 독도 불법 점거 70년, 기술력 30년 격차, 비이성적 대응, PPT 30장, USB 증거 자료,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16개국 모두 일본 편이었어요. 한국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반박도 항변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냥 침묵. 회의장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에 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빛 격자, 움직이는 점들, 그리고 숫자들. 일본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5분 후 일본 기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우리가 10년 후 목표로 하는 수준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한국이 침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보여주면 됐으니까. 그 5분의 기적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독도 수호의 진실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국제해양안보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에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30년간 일본 편이었습니다. 영국 해군 출신의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5년 근무했거든요. 아시아해양 강국은 당연히 일본이고 한국은 그냥 따라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2025년 11월 제네바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회의 당일 오전 8시 30분 팔레데 나시옹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중앙 스크린을 중심으로 16개국 대표석이 원형 배치되어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까지. 저는 영국 대표단 뒤 자문관석에 앉았습니다. 오전 8시 45분 일본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사토 차관이 앞서고 뒤로 7명이 따랐어요. 그들은 대형 서류 가방 3개와 노트북 4대를 가져왔습니다. 준비가 철저했어요. 사토의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주변 대표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특히 영국 대표 톰킨스 경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영일 관계가 좋으니까 영국은 일본 편을 들겠군. 5분 후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이준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실장이 앞서고 2명의 수행원이 뒤따랐어요. 일본에 비하면 소규모였죠. 그들이 가져온 건 노트북 1대와 얇은 서류 파일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준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특별히 긴장한 것도 자신만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어요. 일본 8명 대규모 vs 한국 3명 소규모. 일본은 서류 가방 3개에 노트북 4대, 한국은 노트북 하나. 한국이 준비 부족한 거 아닌가? 독일 밀러 박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일본이 뭔가 큰 걸 준비한 것 같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9시 정각 의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베르너 슈미트 대사였어요. 제47차 유엔 해양안보 특별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오늘은 일본 측에서 특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사토 차관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일본 대표석으로 향했습니다. 사토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양복을 고쳐 입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회의장을 둘러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는구나. 오늘 저는 동아시아 해양 안보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토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다케시마 영토 분쟁의 진실.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케시마, 한국이 독도라고 부르는 그 섬이었어요. 사토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섬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스크린에 섬 사진이 떴어요. 그 위에 빨간 글씨로 한국의 불법 점거 7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1954년부터 무력으로 이 섬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었어요.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너무 오래 외면해 왔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다양했습니다. 놀란 표정, 당황한 표정, 그리고 흥미로운 표정까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모두가 이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석을 바라봤습니다. 이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분노도 당황도 불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사토의 발표를 듣고 있을 뿐이었죠. 심지어 메모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즉각 항의하거나 최소한 불쾌한 표정이라도 짓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이준호는 마치 날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덤덤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응 방법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이미 포기한 건가? 그때 사토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오늘 저는 동아시아 해양 안보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토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다케시마 영토 분쟁의 진실.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다케시마, 한국이 독도라고 부르는 그 섬이었습니다. 사토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 섬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스크린에 섬 사진이 떴어요. 그 위에 빨간 글씨로 한국의 불법 점거 70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1954년부터 무력으로 이 섬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너무 오래 외면해 왔어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토가 USB를 꺼냈어요.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오래된 일본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국제법상 선점의 증거입니다. 사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일본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특히 영국 톰킨스 경은 메모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였던 거죠. 한국 대표석을 봤어요. 이준호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사토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해양 감시 능력의 실태, 큰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왼쪽에는 일본, 오른쪽에는 한국, 숫자들이 하나씩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감시 범위, 일본 600km, 한국 80km, 초계기 보유, 일본 피다1 최신형 70대, 한국 P3 구형 16대, 탐지 정확도 일본 99.3%, 한국 82%. 사토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보시다시피 기술 격차는 명백합니다. 30년입니다. 사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해양 감시 기술에서 일본보다 30년 뒤처져 있습니다. 독자적인 위성도 없고 첨단 레이더도 없어요. 대부분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양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회의장에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독일 밀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국은 기술력 부족을 감정적 대응으로 덮으려 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의 비이성적 대응 사례. 2019년 12월 20일 레이더 조준 사건. 한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격 행위예요. 하지만 한국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2019년 8월 지소미아 파기 통보. 사토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인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려 했어요. 지역 안보 전체를 위협한 겁니다. 다행히 미국의 중재로 막았지만 한국의 신뢰성에 큰 타격이었죠.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과잉 반응, 과학적 근거 없이 감정만으로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사토가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패턴이 보이시죠? 한국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대응합니다. 영국 톰킨스 경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토 차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의 제안은 무엇입니까? 사토가 미소를 지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 저희는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제안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일본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국 대표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회의장 전체의 시선이 이준호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준호가 어떻게 반응할지.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사토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5초, 10초, 15초가 흘렀습니다. 침묵은 답변입니다. 사토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 국제재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명백하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톰킨스 경이 발언했습니다. 일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영토 분쟁은 법으로 해결해야 해요. 한국이 진정 자신들의 주장에 확신이 있다면 국제 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밀러 박사도 거들었어요. 기술력 비교 자료가 설득력 있었습니다. 30년 격차라면 실효적 지배 능력에 의문이 듭니다.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왕 대사가 입을 열었어요. 중국은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중립 발언이었지만 한국에게는 도움이 안 됐어요. 미국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동맹 딜레마였죠. 일본도 동맹, 한국도 동맹, 어느 편도 들 수 없었어요.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일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석을 다시 봤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수행원과 대화하지도 않고 메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저는 답답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최소한 항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밀러 박사가 제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준비를 못한 것 같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 측에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사토가 비웃듯이 물었어요. 반박할 내용이 없으신 모양이군요. 예상했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완전히 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준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봤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왜 웃는 거지? 의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47분. 점심 휴식 전 마지막 발언 기회였어요. 한국 측에서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준호에게 쏠렸어요. 그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사토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동정이었습니다. 30년간 일본 편이었던 제가 말이에요. 너무 일방적이었거든요. 사토는 완벽하게 준비했고 한국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16개국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건 참 씁쓸했어요. 밀러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됐군요.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이준호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수행원을 바라봤습니다. 눈빛 교환이 있었어요.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호가 시계를 봤어요. 11시 48분. 그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이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나? 사토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장님, 한국의 침묵을 공식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한국은 70년간 불법 점거를 인정한 겁니다. 국제법적 근거도 기술적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어요. 이제 국제사회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톰킨스 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메모를 했어요. 저는 한국 대표석을 봤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긴장한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그가 다시 시계를 봤어요. 11시 49분. 그리고 수행원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수행원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지금 노트북을요?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사토가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준비하시나요? 차관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그가 주변 대표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몇몇이 따라 웃었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너무 조롱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준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수행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부팅음이 회의장에 작게 울렸어요. 윈도우 시작 소리였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변명조차 제대로 준비 못했군요. 밀러 박사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제 와서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노르웨이 대표 옌센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한국 측 발언 기회를 주시는 게 공정하다고 봅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호 실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책하듯 여유로웠어요. 사토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이준호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걸음걸이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침착하지? 완전히 불리한 상황인데, 모두가 일본 편인데, 아무 준비도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여유로운 거지? 30년간 제가 봐온 한국 외교관들과는 달랐어요. 보통은 급하고 감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준호는 달랐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뭔가 있는 건가?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준호가 단상에 섰습니다. 노트북을 연결대에 올려놓았어요. 회의장 중앙 스크린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HDMI 케이블을 꽂았어요.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연결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사토가 팔짱을 꼈습니다.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그의 목소리에 여유가 넘쳤어요. 이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사토 차관님, 그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특히 기술력 비교 부분이요. 사토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조금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에 기반한 자료니까요. 그렇죠. 사실이 중요하죠.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준호의 눈빛을 봤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토를 바라보는 시선에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아이의 장난을 지켜보는 어른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토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한국의 해양 감시 능력이 일본보다 30년 뒤처졌다고 하셨는데요. 이준호가 노트북을 만졌습니다. 그 자료 출처가 뭡니까? 한국해양수산부 공식 발표 자료입니다. 사토가 즉답했어요. 2024년 국회 제출 보고서에 나온 수치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방어적이 된 거예요. 2024년 자료요.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공식 발표가 그렇죠. 그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토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준호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스크린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기술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0년 뒤처졌다고. 독자적 위성도 없고 첨단 레이더도 없다고. 그가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모든 대표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직접 보여드리죠. 그가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요. 스크린이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1초, 2초, 3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토가 피식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크린에 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초록빛 선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격자 무늬가 펼쳐졌어요. 정교했습니다. 마치 군사용 레이더 화면 같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점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파란 점, 빨간 점, 노란 점, 10개, 20개, 50, 100개,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으로.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건 뭐지? 뮬러 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것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톰킨스 경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왕 대사가 볼펜을 꽉 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토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회의장 전체가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이것이 한국의 진짜 실력입니다. 화면이 완전히 로딩됐습니다. 동해 전체가 3D 지도로 펼쳐졌어요. 초록빛 격자 위에 143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 점마다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숫자와 문자들이었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현재 동해에서 움직이는 모든 선박입니다. 실시간 추적 중이에요.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밀러 박사가 먼저 반응했어요. 실시간이라고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3초 전 데이터입니다. 위성에서 지상국으로 전송되는 시간이 3초 걸리거든요. 그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점 하나를 클릭했어요. 작은 창이 떴습니다. 상세 정보가 표시됐어요. 선명, 부산 마리나, 선종, 화물선 톤수 5,200톤, 속력 18노트 방위 045도 북동 위치 북위 36.1도 동경 129.4도 최종 업데이트 2초 전. 저는 그 정보를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톰킨스 경이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가 없군. 이게 정말 한국 기술입니까? 물론입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0톤 이상 모든 선박을 추적합니다. 군함, 상선, 어선, 요트까지요. 그가 화면을 축소했습니다. 더 넓은 범위가 보였어요. 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200개가 넘었어요. 현재 이 해역에서 추적 중인 선박은 총 243척입니다. 사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이준호가 다시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빨간 점들만 따로 표시됐어요. 군함들이었습니다.
이 빨간 점들은 군함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43척, 중국 해군 28척, 러시아 태평양 함대 15척.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샴 1척까지 포함됩니다. 미국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준호가 빨간 점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큰 창이 떴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함명 JS 가가 DDH-84 함종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 배수량 19,500톤 현재 위치 북위 37.4도 동경 131.2도 속력 15노트 방위 210도 남남서 최종 업데이트 1초 전 일본의 최신의 호위함이었습니다. 사실상 경항모였어요. 사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건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시간 추적입니다. 의심 가시면 도쿄 방위성에 전화하세요. 가가함 현재 위치 물어보시면 됩니다. 좌표 일치할 겁니다. 사토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일본 대표단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하야시 박사였어요. 일본 방위성 기술연구본부 소속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허가했어요. 하야시가 이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중 탐지는 어떻게 합니까? 위성으로는 잠수함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수중은 별도 시스템입니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3 단면도로 전환됐습니다. 수면 위와 아래가 동시에 보였어요. 그리고 수면 아래에 파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이준호가 그 파란 점을 클릭했습니다. 정보창이 떴어요. 함종 잠수함 추정 소류급 심도 150m, 속력 8노트 방위 045도 추적 시작 오전 6시 22분 4시간 38분 전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중 150m 잠수함을 추적한다고요? 하야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해저 음향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이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동해 주요 해협에 센서를 설치했어요. 잠수함의 음향 신호를 감지해서 위성 데이터와 통합 분석합니다. 보안상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동하고 있다는 건 확인하셨죠? 하야시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입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사토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기술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호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탐지 범위 기본 200km, 확장 모드 500km, 실시간 추적 선박 제한 없음, 정확도 99.7%, 지연 시간 3초, 운영 24시간 365일, 2일, 자체 개발 위성 18기 운용 중 숫자들이 하나씩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사토가 아까 자랑하던 일본 수치를 모두 넘어섰어요. 밀러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위성 18기를 자체 개발했다고요? 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리호 발사체로 저궤도에 배치했어요. 6개 궤도면에 각 3기씩입니다. 어느 시점에든 최소 4기 이상이 동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밀러가 의자의 등을 기댔어요. 완전한 독자 시스템이군요. 그가 감탄했습니다. 하야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합 운영 플랫폼은요? 위성, 센서, 레이더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합니까?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할 텐데. 이준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AI 기반 통합 플랫폼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해요. 단순히 현재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향후 이동 경로까지 예측합니다. 하야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저건 우리가 2035년 목표로 하는 수준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기술자가 직접 인정한 거예요. 한국이 일본보다 10년 앞섰다고. 사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분 전 그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게임이 완전히 뒤집혔다. 톰킨스 경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 실장님. 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 시스템을 운용하셨습니까? 이준호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7년이요? 밀러 박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7년간 비밀로 유지하셨다는 겁니까?
네, 이준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 바가 나타났어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그가 슬라이더를 과거로 이동했습니다. 2022년 8월 15일 점들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날 가가함이 독도 80km까지 접근했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독도 근처에 있었어요. 사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준호가 계속했습니다. 2023년 3월 12일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P-2일 초계기가 KADIG에 무단 진입했던 날입니다. 11시 23분부터 14시 47분까지 3시간 20분간 추적했어요. 그가 다시 슬라이더를 움직였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레이더 조준 사건 당일입니다. 저희 구축함의 모든 움직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7년간의 모든 움직임이? 이건 단순한 감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정보 우위였습니다. 왕 대사가 볼펜을 놓았어요. 손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중국 함정들도 7년간 추적당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우리 함정도 추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동맹국 간 신뢰 문제입니다. 회의장이 긴장했어요. 이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협력이에요.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공유하고 있다고요? 네, 48시간마다 전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미국 대표가 수행원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수행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2분 후 돌아와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됐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분 전만 해도 모두가 일본 편이었어요. 한국은 고립되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톰킨스 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박 실장님,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한 발언을 철회합니다. 일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했던 건 말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왜 국제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밀러 박사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30년 기술 격차라는 판단이 완전히 틀렸네요. 그가 이준호를 바라봤어요. 독일도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술 협력이 가능할까요? 이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상호 존중입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저희를 30년 뒤처진 나라로 무시하면서 협력을 요청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중하고 대등한 파트너로 대한다면 저희는 언제든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밀러가 먼저 손뼉을 쳤고 톰킨스 경과 프랑스 대표가 따랐어요. 호주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호주도 참여 의향을 밝힙니다. 캐나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도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줄줄이 협력 의사를 표명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만에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한국이 중심이 되고 각국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모든 시선이 사토에게 쏟아졌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행원들이 걱정스럽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야시가 사토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사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토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30분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님, 그가 이준호를 바라봤어요. 일본도 기술 협력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해양 안보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준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이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5초, 10초, 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30분 전 사토가 한국에게 국제재판을 받으라고 강요했었죠. 지금은 일본이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한국이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졌어요. 일본이 아시아 최고라는 믿음,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라는 생각,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은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랑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저는 손이 떨렸어요. 노트에 뭔가 쓰려다 펜을 놓쳤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은 동아시아 해양 안보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점심 휴식을 갖겠습니다. 오후 2시에 재개합니다. 회의장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한국 대표석으로 향했습니다.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를 청했어요. 반면 일본 대표단은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토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1시간 전 그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큰 소리치는 나라가 아니구나. 보여줄 수 있는 나라구나. 점심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장 밖 복도로 나왔어요. 창문 너머로 레만 호수가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잔잔한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국의 실시간 화면, 143척의 선박, 수중 150m 잠수함, 7년의 데이터, 그리고 사토의 붕괴. 복도 끝에서 일본 대표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토는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어요. 도쿄에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줄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하야시가 사토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시스템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10년 후 목표라고 한 게 과장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반대편 복도에서는 한국 대표단이 여러 나라 대표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밀러 박사가 이준호와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톰킨스 경도 악수를 청했어요. 호주, 캐나다, 인도 대표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한국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정반대였습니다. 모두가 한국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이준호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겸손하게 각국 대표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레만 호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입니다. 제가 일본을 아시아 최고라고 믿어온 시간이었어요. 영국 해군 시절부터 일본 해상장자위대 근무까지 일본의 정밀함, 체계성, 기술력을 직접 봤습니다. 한국은 항상 그 뒤를 따라가는 나라였어요. 감정적이고 조급하고 기술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15년 동안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2018년부터 7년간 비밀리에 운영했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SNS에 올리지도 언론에 발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만들고 테스트하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필요한 순간에 딱 한 번 보여줬어요. 5분 만에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달랐습니다. 사토는 1시간 동안 큰 소리 쳤어요. PPT를 30장 준비했고 USB에 증거 자료를 담아왔습니다. 한국을 조롱했고 비난했고 망신주려 했어요. 하지만 단 5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력 앞에서요. 저는 그 대비가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말로 상대를 누르려는 나라와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 어느 쪽이 진짜 강한 건지 이제 알겠더군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퀸스 칼리지 시절 지도 교수님이었던 스미스 교수님께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마크입니다. 오늘 제네바에서 한국의 해양 감시 시스템을 봤습니다. 충격이었어요. 30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편견 없이 사실만 보라고. 저는 그 가르침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이야 깨달았어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각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톰킨스견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양감시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시스템과 경험을 공유받으면 영내 해양 안보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호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가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저희는 이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협력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상대를 위협하거나 굴복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바다를 지키자는 겁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상호 존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희를 무시하면서 협력을 요청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존중하고 대등한 파트너로 대한다면. 이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언제든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맙시다. 미래를 봅시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회의장에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진심으로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제네바 시내의 작은 호텔 방이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회의장에 들어갈 때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일본이 뭔가 발표하고 각국이 의견 나누고 점심 먹고 마무리하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어요. 30년간 쌓아온 믿음이 단 5분 만에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그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큰 소리 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여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과거보다 미래로, 감정보다 결과로. 한국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15년간 묵묵히 준비하고 7년간 비밀로 유지하고 필요한 순간에 단 5분 만에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레만 호수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더 극적으로 변했어요. 30년간의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렸으니까요.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아니,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독도 수호의 진실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